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뉴욕 한복판에서 고속도로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강을 흐르게 하는 것. 불가능하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뉴욕시 도시재생국 부국장 엘리자베스 코엔입니다. 맨해튼의 모든 인치를 효율로 채우는 도시에서 도시계획의 선봉에 서온 저에게 서울시에서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말에 저는 별 기대 없이 자료를 넘겨봤죠. 그런데 도심 한복판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복개도로를 없애고 강을 다시 흐르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욕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저는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했단 말인가?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날 청계천 앞에서 제가 처음으로 중얼거린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이 아니라 철학이야. 지금부터 그 철학이 어떻게 도시를 바꿨는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죠.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저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동차 중심으로 발달한 현대 도시에서 주요 도로를 없앤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전문가적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고민이 맴돌았습니다. 제가 성공시켰던 하이라인은 기존 철도 고가를 활용한 공원 프로젝트였는데 서울은 아예 도로를 완전히 없애고 강을 만들었다니요.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공했다면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상대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이 모든 의문과 편견을 안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정말 성공한 프로젝트였을까요?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문제투성이인 실패작이었을까요? 복개 구조물 활용과 기존 인프라 재생에만 익숙했던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적 사례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그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청계천이라는 곳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제 고정관념이 어떻게 바뀔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종로 도심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청계천이라는 곳을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면서도 계속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 도심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싶었습니다. 지하철 종강역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정말 여기가 원래 4차선 도로였다고요? 안내하는 서울시 직원에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정말로 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시원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곳에 고가도로가 있었다니요. 하천 양쪽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걷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산책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물 가까이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살아있는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말이죠.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뉴욕 맨해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천 곳곳에서는 작은 공연도 자연스럽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 음악가들이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고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편안하게 듣고 있었어요. 노점상들도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파는 상인들이 있더군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복원이라기보다 완전한 재탄생이네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제가 미리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단순히 물이 흐르는 하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도시 공간이 탄생한 거였어요. 도시 한복판에 이런 오아시스가 존재할 수 있다니요.
사람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세요. 모두들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평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도시인들의 굳은 표정이 아니라 여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고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에 나와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시계획의 성공작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도시 문화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자동차 중심의 삭막한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따뜻한 도시로 완전히 바뀐 거죠. 이런 변화가 정말 가능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정말 처음부터 지금처럼 순조로웠을까요?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원래 여기가 정말 4차선 도로였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어봤습니다. 여전히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더군요. 다음 날 저는 서울시청에서 당시 청계천 복원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김 과장님이라는 분이었는데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엘리자베스 씨, 당시 엄청난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2003년 여론조사에서는 71.7%가 복원 자체에는 찬성했지만 88.8%가 착공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시민들도 복원에는 찬성했지만 성급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김 과장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엄청났어요. 교통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긴장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예산 반대도 심했고 상인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강행했나요? 도시가 도로를 철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김 과장님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미래를 보고 결정했어요. 당시 청계천 상인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가든 파이브로 이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분양가도 처음 약속과 달랐고 상권 형성도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벽하지 않았어요. 김 과장님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를 보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점점 관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뉴욕에서는 왜 이런 선택을 못했을까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김 과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이건 단순한 도시계획이 아니었어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는 걸 말이에요. 미래를 향한 도전이었던 거죠. 반대 여론과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의 청계천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도시계획 전문가지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셋째 날, 저는 청계천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예전엔 소음과 매연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가도로 밑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냄새도 심했고 위험하기도 했고요. 그 옆에서 산책하던 30대 엄마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랑 매주 나와요. 우리 동네 같아요. 그녀의 아이는 물가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점상 아저씨도 만났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지금은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퇴근길에 산책하는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물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의 표정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오후에 서울시 담당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도시는 효율보다 감성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하이라인은 관광지지만 여기는 생활이에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청계천은 관광 명소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어르신들이 바둑 두는 모습,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억지스럽지 않고 진짜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도시계획이 정말 옳은 걸까요?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청계천에서 보낸 하루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도시는 자동차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뉴욕에서는 항상 교통 효율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더군요. 그 결과가 지금의 청계천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넷째 날, 저는 청계천의 기술적 시스템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환경정책과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매일 12만 톤의 물이 순환합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강에서 끌어온 물과 지하수를 정화해서 흘려보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12만 톤이요? 뉴욕의 센트럴파크 연못도 이런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빗물 활용 시스템도 있어요. 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홍수 때는 우수 저장소 역할도 합니다. 과거 종로구는 상습 침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시간당 600포구에도 홍수가 안 나요. 더 놀라운 건 생태계 복원이었습니다. 복원 전에는 98종의 생물이 살았는데 지금은 626종이 서식해요. 담당자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물고기들이 살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참갈견이, 참종개, 얼룩동사리 같은 특산종도 돌아왔어요. 깝작도요, 알라고리, 도롱뇽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새들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생태계를 보다니요. 도시가 하천을 살리는 걸 넘어서 생태계를 설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생태도시를 만들었어요.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퍼블릭 플로, 이컬라지컬 어버니즘. 이건 제가 알던 도시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온도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청계천 주변이 서울 평균보다 5도나 낮아졌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여름에는 최대 10도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환경을 바꾼 프로젝트였어요. 열섬 현상까지 해결한 거죠. 이게 정말 도시계획이라고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다섯째 날, 저는 청계천 복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이 상세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도로 복구 비용만 해도 엄청났을 겁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청계고가도로가 30년 넘게 노후화됐거든요. 보수 비용보다 철거하고 복원하는 게 더 경제적이었어요. 그 대신 얻은 문화 가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복원 후 10년간 누적 방문객이 1억 9천만 명에 달해요.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경제 효과는 최대 2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상권 활성화도 놀라웠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세운상가까지 걸어봤는데 곳곳에 새로운 상점들이 생겨나 있었어요. 음식점, 카페, 기념품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시민 건강 개선 효과도 있어요.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대기질이 개선되고 소음이 줄었으며 음이온 발생량도 늘었거든요. 청계광장에서 시작해서 세운상가까지 걸으면서 저는 도시 역사성과의 연결을 체험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서울시 설계 철학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우린 땅을 재배치한 게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설계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청계천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 자체를 바꾼 프로젝트였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방식, 만나는 방식, 쉬는 방식을 모두 바꿔놓았어요. 3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변 개발과 연계해서 말이죠.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하천만 복원한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재생한 겁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도로를 포기하고 사람을 얻었더군요. 교통 효율성 대신 삶의 질을 선택했고 그 결과 경제적 성과까지 얻었어요.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못했을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해냈고 성공했습니다. 여섯째 날 서울 도시재생 국제포럼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 세계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에는 청계천 복원 전후 비교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민 이용률 변화, 수질 개선 데이터, 도시 체감온도 감소 효과까지 모든 자료를 담았어요. 서울은 하천을 재건한 게 아니라 도시의 자존심을 회복한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계천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게 확신을 준 거죠. 발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명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제 뉴욕팀 동료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리도 해볼 수 있을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청계천 복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이제 알겠더군요. 이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도시계획 철학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일본 나고야시에서는 이미 공무원단을 파견해 노하우를 배워갔다고 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청계천 복원 사업을 교재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서울시 청계천 복원팀을 초청해 하천 복구 노하우를 전수받았다고 하더군요. 전 세계가 서울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건 도시계획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청계천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효율성보다 삶의 질을, 자동차보다 사람을, 개발보다 환경을 선택한 철학적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이 성공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많은 전문가들이 제게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정말 교통 문제는 없었나요? 시민 반발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직접 보고 경험했으니까요. 출국 전 마지막 날, 저는 청계천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노부부가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화롭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삶이 흐르는 거였군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전 회의적이었던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청계천. 도시계획의 결과가 아닌 철학의 시작이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복원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도시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혁명이었습니다. 도시는 길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가 청계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서 저는 하이라인 프로젝트를 다시 보게 됐어요. 우리도 잘했지만 서울은 더 큰 용기를 냈더군요. 우리는 기존 구조물을 활용했지만 서울은 아예 새로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청계천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같은 반응이 나왔어요. 정말 가능한 일이야? 처음 제가 가졌던 의구심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청계천 복원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도시는 자동차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 효율성보다 삶의 질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철학과 용기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청계천은 서울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도시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도시계획자로서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꿉니다. 뉴욕에도 청계천 같은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청계천은 단지 물길 하나를 되살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도시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사람은 어디에서 행복한가,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시는 지금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요?
자동차를 위한 도로, 효율만을 위한 건축, 무표정한 회색빛 도시. 서울은 그걸 바꿨고 저는 그 변화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도시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